여러분 반갑습니다. 정구박사입니다.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? 시장이 참 5월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지수상 양봉이 거의 별로 없었죠. 딱 지금 뭐 차트를 보고 있는데 지수상 양봉이 딱 5개 있었던 달이 5월달 국내 코스닥 시장의 모습이었다면 6월의 시작은 5월 말부터 시작해서 7일 연속 양봉을 보여줬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 상승으로만 놓고 보면 정말 좋은 7일간의 거래가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. 그만큼 뭐 2차 전지 종목군들과 뭐 시장 완전 대장주가 돼버리는 알테오젠의 역할이 정말 코스닥에는 굉장히 크게 반영이 되면서 지수 자체도 많이 올라올 수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 같고요. 그로 인해서 뭐 코스닥 레버리지도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왔네요. 얼마 전에 9,000원대 잠시 봤었는데 벌써 11,350원이면 레버리지 자체가 대충 한 15%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지수가 강하게 올라왔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. 좌우지간 2차전지 강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뭐 종목별로는 합리적인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순환매 차원에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디까지 종목군들이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그 이유는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제 생각을 공유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밖에 이제 대한고래에 관련된 종목군들, 어, 저는 이쪽 섹터 절대 죽지 않는다라고 보여집니다.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게 조정의 깊이가 별로 없죠. 좀 많이 밀어주고 하면서 가면 좋은데 뭐 시장의 이제 대장주격인 한국가스공사가 지난번에 빠지고 단일가에서 연속 이틀 정도 반등을 하면서 저점 대비로 보면 한 15% 16% 정도 반등을 하고 내일 단일가가 풀릴 텐데요. 단일가 풀리게 되면은 또 위아래 변동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. 위로 올려 치려고 하는 생각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 생각하면서 내일은 제가 봤을 때 장중 매매 정도는 해볼 수 있겠지만 끌고 가는 건 또 비추다. 끌고 가는 건 또 비추다라는 말씀 좀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좌우지간 시작해 보도록 하죠.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2차 전지 강력한 종목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다음 순환매가 뭐가 될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 알테오젠 이제 어민영 연구원의 목표가 30만 원이 정말로 코앞에 다가왔네요. 머크의 SC 제형 3상 일정이 이 오픈 임상이다 보니까 거의 100% 확실하다라고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끝이 어디까지 갈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이렇듯 알테오젠, SK 하이닉스 그리고 실리콘2 까지 해서 사실 끝도 없이 올라가 버리고 있는 주도주 장세가 맞습니다. 그 외에 이제 종목군들이 순환을 하고 섹터가 돌아가는데 최근에 시장은 명확하게 2차 전지에서 강하게 시장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어찌됐든 2차 전지 종목군들 기회가 되면 지금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어제 이제 2차 전지 종목 2개 정도 가지고 넘어간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. 하나는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하고 하나는 미래나노텍을 어제 1차로 조금만 샀었는데 오늘 뭐 17%까지 순간 급등해버리길래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일단은 한 개만 2차 엔진 가지고 있는데요. 어찌됐든 조정시 계속 눈여겨보고 있다라는 점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 보여집니다. 대왕고래 일단 대장주 격의 한국가스공사가 오늘 단기 과열해서 상승을 해버렸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시장은 오늘도 매우 빠른 이 순환매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. 특히 너무나 종목군들이 괴팍하게도 폭등을 해버려요. 정말로 빠릅니다. 이거를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? 예측 매매하는 사람들 뭐 충분히 취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를 당일날 보고 추격 매수하기가 저도 상당히 돌파 매매를 좋아하고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. 돌파 매매에 제 개인적으로 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. 너무나 빠르고 이 상승의 폭발력이 딱 한 9분 정도 3분봉으로
하나 확인을 하면 그 다음 봉이 막 7%씩 올라가 버리면 바로 따로 잡지 않으면은 사실 매매하기가 참 까다로운 부분도 제가 오늘 장을 보면서 많이 느꼈습니다. 그만큼 순환매도 빠르고 뭐 이슈가 터졌다 하면은 폭발적으로 쏠려가는 것도 굉장히 빠른데, 이럴 때는요, 저는 개인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라. 그 말은 내가 늦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그냥 버려라. 순환매가 빠르면은 눌림이 안 나와버리고 죽어버리는 경우도 많다. 왜? 돈이 한정된 돈이 이쪽으로 갔다가 이 풍선에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튀어나오고 또 이쪽이 다른 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는데 한쪽은 들어가 버리고 나가는 거잖아요. 한정된 자금에서 움직이는 한머니들의 이 순환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. 아예 이거를 뭐 그냥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살 거야, 어떠한 특정 기관이라든지 주체가 하루 종일 계속 받아내는 물량이 아니라 뭔가 이슈가 터져서 우르르 쏠려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특히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때는 그 구간에서 취하고, 이게 끝나면은 그냥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쪽을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에서 돈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잃지 말아야죠. 가장 중요한 거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. 그게 첫 번째고, 워렌 버핏의 투자 3대 원칙도 첫째도 원금을 지켜야 되고, 둘째도 원금을 지켜야 되고, 셋째도 원금을 지켜야 됩니다. 피터 린치, 그 다음에 많은 투자 경원들도 마찬가지예요. 까질 때 적게 까지고 먹을 때 많이 먹어야 된다. 즉 안 까져야 된다라는 거죠.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오늘 시장을 보면은 뭐 하락 종목수, 시장 상승 대비해서는 또 하락 종목수가 많았죠. 장중에 막 1000개까지 찍고 막 그러던데, 일단 코스닥 150의 상승이 유독 눈에 띕니다. 알테오젠이 그만큼 강했고요. 알테오젠이 확실히 에코프로와 이 격차를 더 벌렸습니다. 시가총액 2위 확실히 다졌는데요. 여기서 예를 들어서 알테오젠이 추가로 상승을 하고 에코프로 BM이 추가로 빠지면 1위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로 알테오젠의 상승의 강도가 매우 세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고요. 뭐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지금 죽을 쓰고 있으니까 갈 수가 없는데, 코스피는 그냥 제가 봤을 때 현대차, 기아차, SK하이닉스만 강한 추세가 유지되고 나머지는 그저 그렇다라고 생각이 듭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삼성전자가 또 장기 이평선 부근에 가면은 또 충분히 매수해볼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드네요. 자, 5월 지지부진한 시장이 얼마 전인 것 같은데 6월은 벌써 코스닥 기준 5월의 고점을 거의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니 주식은 언제나 예측은 하되 예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. 미국 시장은 최근 보면 특별한 이슈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. 또한 애플의 WWDC 뭐 특별한 내용 없었고, 그로 인한 금일 애플 밸류체인들 다 급락 나왔죠. BH, LG, 이노텍 등. 이 말은 우리가 소문에 사서 이슈에 팔아라 라는 경험과 격을 같이 하는 거고요. 패를 까보는 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. 뭐든 기대감에 주식이 상승하고 기대감이 소멸하면 주식이 하락한다. 미국의 반도체 섹터 급등은 한국의 SK하이닉스만 온전히 반영을 하는 모습이라 미국과는 별개로 가고 있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5월 말에 강력하게 들어왔던 자금 중 알테오젠과 2차전지였는데, 그 알테오젠과 2차전지 코스닥 지수를 7일 연속 상승시켰다라는 점에서 반등의 강도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지수적으로 코스닥 위치가 4, 5월 달에 여러 차례 저항을 받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쉴 수도 있다라는 점이 있어서 이거는 참고하시고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바닥을 확인하고 올라온 흐름이라 주종시 매수로 대응하면 충분히 뭐 기회가 많이 있는 6월의 시장 같습니다. 뭐 내일 모레 FOMC도 진행이 되고 할 텐데,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6월달, 그러니까 7월달 금리 인하 안 한다 해서 9월달 안 한다 해서 11월달 안 하는 건 아니다. 제가 봤을 때는 시장 그 논리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시장에서요, 2차 전지가 단기적으로 이렇게 강한 거는 뭐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부과 이슈도 있겠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산 전기차를 아예 수입을 안 하죠. 유럽이 좀 많았었는데, 일단 그러한 유럽에서 중국산 전기차의 관세를 이제 내일 중으로
부과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이 일부 대부분의 종목군들에게는 작용을 했을 것이고, 그 외에 최근에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군들 중에 대주전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향으로 이 실리콘 응급제가 채용이 된다라는 이슈도 있었었는데, EV3에도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간다라는 이슈, 그 다음에 8월부터 양산이 시작될 걸로 예상되는 4680 배터리에도 기존에 대비해서 2배 가량의 실리콘 응급제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 등 모든 게 이 합이 맞으면서 오늘 장중 상한가를 터치했다라고 보여집니다. 강력한 상승이 맞고요. 일단 신고가를 뚫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좀 봐볼 계획을 좀 가지고 있고,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서 전구체는 뭐 나름의 뭐 논리죠. FEOC라는 논리겠죠. FEOC로 인한 이 전해액의 급등, 그게 2024년에 엔캠을 만들었다면 2025년도에는 또 전구체 쇼티지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뜨거운 것 같습니다. 그런 내러티브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계속 봐봐야 될 것 같고요. 일단 에코프로 머티가 이번 달에만 72점 몇 프로, 저점 대비는 75%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조정시 봐야 될 것 같고요. 오늘 투경이 좀 걸려 있는데요. 투경 해제를 하기 위해서 조금 옆으로 기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줄지, 물량 수화를 어떻게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에코 앤 드림도 마찬가지 관점을 좀 보고요. 오늘 순환매가 리튬까지도 막 펼쳐지는 모습이에요. 어제 이제 장 마감하면서 회원님들한테 미래나노텍 뭐 소량 한 돈 500만 좀 사봤다라고 했는데, 이게 뭐 아침에 뭐 하이드로 리튬이 그냥 급등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냥 하는데 17%가 올라가서 저는 그냥 올라가는 구간 한 13% VI 걸렸을 때 그냥 대충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 같습니다. 순환매가 굉장히 빨라요.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뭐 남은 타자라고 보면 전고체 쪽 남아 있을 것 같고, 이번 인터 배터리에서 아무래도 LG 엔솔과 그 다음에 삼성 SDI가 본격적으로 LFP, 그러니까 ESS 향 LFP를 준비한다라는 것을 부스에 꾸몄다, 발표한다라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ESS 관련된 종목 중에 배터리로 엮이는 쪽을 좀 관심을 가져볼까 합니다. 그래서 시장이 분명히 한 방향으로만 쭉 원웨이로 계속 올라가는 것은 없어요. 중간에 분명히 조정을 보이는데 그 조정에서 어떤 거를 어떻게 취할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도 함께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충분히 지금은 2차 전지는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해볼 만한 구간은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요새 이 굉장히 투기적인 상승세가 정말 좋은 흐름이긴 합니다. 특히 장 초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흐름 속의 돌파가 생각 이상으로 잘 되는 장이기도 한데요. 생각 이상으로 잘 되기는 한데, 이 굉장히 빠른 속도에 내가 이 판단이 순간 안 돼서 놓쳤다면 저 같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음을 노리는 전략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즉, 취할 건 취하되 버려야 될 때는 확실하게 포기하는 게 맞는 시장이다 라는 거를 언급드리고 싶네요. 자, 오늘 뭐 대주전자 제로까지 좀 올라왔고, 장중에 하이드로 리튬 상한가 가고 리튬 쪽 올라오고 그랬는데요. 일단 전고체 쪽도 한 번 더 움직여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내일 뭐 레이크 머트리얼즈 시가 뜨고 좀 밀리는 구간에서 한번 봐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ESS 쪽에 신성 ST가 최근에 삼성 SDI 향으로 2조 6천억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, 그런 부분에서 좀 밀리면 얘도 충분히 봐볼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태양광 쪽에서 이제 6월 프로 본격적으로 동남아산 이 태양광 패널들도 관세 부과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. 이로 인한 중국 1위 기업이 얼마 전에 말레이시아에서 조업을 중단을 했는데, 이게 이제 베트남 공장도 조업 중단이 막 진행이 되고 2위 기업들도 막 중단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점차 퍼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에서 하나솔루션도 좋은 대안의 종목이 되지 않을까. 설사 지금 구간에서 좀 물려도 제가 볼 때는 또 8월 1일부로는 전면 관세가 부과가 되는 시점이고, 동남아산이 대거 미국으로 가서 이러한 이 동남아산 재고들이 소진된 이후에는 가격이 회복이 된단 말이에요. 주식은 이를 선반영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. 자,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알테오젠 독보적 흐름 속에서
7월 4일 정도 되면은 전까지 이 미중 이 생물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통과를 위해 연내 시행을 위해서는 그 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 이슈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쪽은 조정시 관심 있게 보려고 생각하네요. 그 외에도 수많은 종목군들이 많은데 일일이 다 언급하기가 어렵네요. 시간이 부족해서. 자, 일단 지수를 좀 보면요. 지수를 좀 보면 이 구간에서 추세대를 깼는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깼는데 여기서 쌍바닥을 찍어줬다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. 이 구간을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. 넘기고 밀리느냐, 넘기지 않고 밀렸다가 이렇게 해서 뚫고 가느냐,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볼 때는 2차전 종목군들에게 달려 있겠죠. 코스피는 사실 삼성전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지수는 의미 없다 판단이 됩니다. 뭐 대형주부터 몇 개 좀 보면 SK 하이닉스 오늘 또 고점을 경신하면서 신고가를 좀 만드는 흐름이고요. 지속해서 이 HBM에 대한 부분, 그다음에 낸드에 대한 부분까지 이제 확대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. 뭐 이러다가 정말로 시총 200조 찍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, 반면 삼성전자는 죽을 쓰고 있죠. 올랐다 하면은 떨어지고 하는 걸 반복하는데요. 삼성전자는 이런 하단 구간에서는 계속 매수로 대응하시면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취할 구간이 5% 정도 되네요. 5% 정도 많이 빠졌다가 여기서 뭐 또 쌍바닥 찍고 저는 올라갈 것 같고, 삼성전자가 이러하다 보니까 그냥 반도체 종목군들은 사실상 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 이 빈자리를 지금 2차전지 쪽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좀 거는데, 일단 언론에서는 내일 중으로 유럽이 중국산의 배터리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약간은 좀 시장에 묻어져 있어서 그것 또한 지금 종목군들을 상승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. 오늘 같은 경우 이제 2차전지 대주전자 재료가 최근에 이런 고가놀이 패턴을 만들더니 아침에 시가 개입을 들었죠. 그러더니 아주 빠르게 이 시가를 돌파하면서 강력한 시세가 좀 분출이 됐는데요. 딱 이 신고가 박스권 상단 구간 14만원 돌파하면서 브레이크 없이 거의 올라갔어요. 14만 원을 아침에 돌파하자마자 거의 브레이크 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번에 파동이 굉장히 셌구나 느껴지고요. 아침에 200억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빨랐습니다. 6분 만에 200억이 들어왔는데 여기서 돌파하니까 이 구간에서 봤을 때는 추격 매수하기가 좀 어렵더라고요. 이게 단 5분 만에 5, 6분 만에 벌어진 거라 하는 순간 이렇게 좀 올라왔고, 그래서 사실 이런 구간에서 공략을 해야 될까 뭐 고민도 했는데 사실은 공략은 하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왔구나 정도 일단은 생각을 해야 되고, 일단 사상 최고가를 뚫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이드로 리튬도 아침에 굉장히 또 빠른 상승이 좀 일어났는데요. 마찬가지예요. 얘도 이 상한가 근처까지 가는 데는 딱 15분 걸렸더라고요. 저도 이거 뒤늦게 여기서 봤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못 하겠고 한 번에 상은 못 가겠다 생각을 하고, 사실 눌리는 걸 좀 기다렸다가 좀 상따 비슷하게 해서 일단은 원래 종목이 좀 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에서 뭐 일부 반 덜고 또 다시 가진 거에 반 더 돌아놨는데 깨지길래 다시 사서 일단 상한가에 좀 더 팔고 다시 깨길래 그냥 전량 매도를 여기서는 다 했습니다. 원래 이 종목 자체가 질이 안 좋아가지고 올해 보기는 좀 그랬던 종목인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같은 경우에는 키운 계좌로 안 사고 그냥 다른 계좌로 사져 있어가지고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 좀 사놨는데 뭐 비중이 안 돼가지고 그냥, 이것도 제가 볼 때 하이드로 리튬 때문이에요. 하이드로 리튬이 이렇게 막 급등하니까 VI 걸고 올라와서 그냥 얘는 대충 매도를 해 버렸습니다. 일단 바닥권에서 거래 대금은 터쳐놨기 때문에 보긴 볼 것 같은데 여기가 이제 악성 매물대 존이 존재하죠. 여기서 뭐 이 물량을 어떻게 처리할지 아니면 빠졌다가 다시 갈지 이런 부분들은 체크를 해놓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에코프로 머티 이 구간에 저항이 좀 존재를 하죠. 오늘도 예를 들면 이 고가를 돌파를 시켜놓고 갔던 흐름이면 이제 상관없는데, 이미 단기간에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이 고점을 장 중에 트라이나 했는데 돌파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
여기서 매물은 좀 맞았다라고 보여주고요. 워낙에 최근에 돈이 많이 들어와서 지금 투자 경고로 좀 밀리게 되더라도 이런 상한가를 보냈던 이런 자리들, 이런 구간들, 이 아랫단에서는 충분히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투경으로 인해서 좀 밀린다면 밑에 구간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볼 필요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드네요. 밑에 구간에서 좀 봐볼 필요도 있겠구나. 내일 아마 3일선을 깨는 흐름에서 출발을 해서 5일 이평선이 올라오면은 5일 이평선 언저리 정도 흐름에서는 뭐 지지 구간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거 참고를 해봐야 되고, 에코앤드림 에코앤드림도 갭을 뚜고 올라오는데 지금 상승이 전부 다 뭐 회사에서 오버행 이슈는 없다, 그 다음에 추가 유상증자는 안 하겠다,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. 내용들이어가지고 이 구간에 의한 저항이 있죠. 조정 받고 가야지 그냥 가기는 저는 좀 버거워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에 뭐 TCC 스틸이라든지 지금 당장 매수는 아니지만 계속 8월 달에 4680 배터리 나오기 전 시점에 관심을 좀 가지고 지금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. 나노 신소재도 엄청 폭등을 했는데요. 나중에 조정 시에는 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이런 반도체 종목군들, 그러니까 2차전 종목군들 다 상당히 좋았고요. 그 밖에 이제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쪽은 조금 시총이 있다 보니까 좀 못 갔는데요. LNF 같은 경우가 이제 완전히 지금 시가총액 기준에서는 다른 양극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처져 있는 부분인데요. 올해 그래도 뭐 13조, 그 다음에 4조 계약을 해놓은 부분이 좀 있어서 원래는 테슬라에만 가다가 유럽향도 계약을 하고 현대차 관련된 SK온 계약도 하고 해서 고객사 다변화도 일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장기 평선을 돌파하고 좀 올라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좀 보여집니다. 상대 밸류가 좀 낮아서요. 상대 밸류가 낮아서 올라갈 수도 있고, 또한 뭐라고 해야 되죠? 이번에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면 한 차례 급등을 할 수도 있는 종목이 될 수도 있겠다 판단이 드네요. 그런 점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레이크 머티리얼즈 지난번 이 전고체 배터리 대장주였죠. 여기서 강력한 수급을 좀 보여줬는데요. 일단 이 앞에 있는 매물대, 이 매물대 구간들 뭐 매물 차트로 잠깐 보면 매물대를 보면 이 구간에서의 지금 매물이 일정 부분 존재를 해요. 여기서 급등하기 전에 이런 매물들, 그리고 이러한 강한 지지 구간을 깨고 내려왔던 구간들이 매물이기 때문에 이 매물을 어떻게 강하게 소화시킬 거래 대금이 터지냐 안 터지냐, 터지면 여기까지도 올라가겠죠. 그런 게 나와줘야 된다. 나와줘야 된다. 지금은 올라가게 되면 예측 매매가 되기 때문에 저도 따로 보유하고 가지는 않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듯 2차 전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. 제약바이오에서는 알테오젠 금모를 상승이 이뤄지고 있는데요. 통상 이 볼벤을 완전히 깨고 내려오면 주가가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니면은 이렇게 볼벤을 타고 올라갈 때는 11선 뭐 이렇게 타고 가기 때문에 지금은 점점 이격이 벌어지고 있죠. 이격이 벌어지고 있을 때는 지금은 보유자 영역에 수급 매매 하시는 분들이 수급 보고 매매해야 될 구간 같고, 오늘도 이 돌파하고 나서 계속 수급 이어지고 3일선 재돌파하니까 다시 슈팅 주고 슈팅 주고 전부 다 프로그램 매수세가 만든 효과라고 보여지네요.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최대한 수익 극대화 하시면 좋을 것 같고,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관심 있게 좀 보고 있습니다. 관심 있게, 만약에 이 구간에 좀 밀리면 좋겠는데 밀리지 않아서 일단 관심주에 놓고 볼 예정이고요. ST팜도 다시 내려오면 봐볼 종목이다 라고 보여주고, 서진 시스템이라든지 ESS 종목군들, 그리고 신성 ST라는 ESS 종목인데요. 최근에 강한 상승, 약한 조정, 강한 상승, 약한 조정이 나온다면 이 조정 구간에서 한 번 정도 봐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. 이런 저항선을 뚫고 조정받고 다시 거래가 증가하면서 뚫고 물량 소화 없는 가운데 밀렸다가 다시 한 차례 올라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. 일단은
ESS 향으로 삼성 SDI에 대량 공급 체결을 했다라는 종목의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또 올라갈 때 장중에 급등이 강도가 상승이 매우 가파르고 빠른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히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신성 ST라는 종목도 체크를 해 놓고 볼 것 같고요. 하나솔루션이라는 종목도 지금 이때 이렇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거래 대금을 상당히 틔우면서 좀 올라왔었는데 힘없이 좀 밀려버렸죠. 수급적으로는 지금 연기금이 계속 사들어오는 거는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. 바닥은 다 다져놓은 상태에서 지금 힘을 좀 모으고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. 이 구간 밑으로는 뭐 물려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깨고 내려올 구간이 많이 있나 싶기도 해요. 종목이 이제 주공상도 그렇고 올봉상도 그렇고 해서 이런 잔해에서는 그냥 물려도 일단은 대응해 볼 구간이다. 그냥 매수해서 넘어가도 될 구간이다. 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오늘 뭐 저도 뭐 이리저리 종목은 매매는 좀 하긴 했었는데요. 하이드로리튬하고 한전산업을 좀 매매를 했습니다. 어제 상한가를 갔던 종목인데 사실 그 예약 매수로 대응을 했던 거고요. 이 구간을 완벽하게 넘으면 들어가려고 했던 거라 여기서 들어가서 분할 매도로 좀 대응을 했는데 사실 어제 상한가 들어왔던 뭐 세명전기나 종목군들에 대한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았는데 이 종목은 어제 2천억이라는 거래 대금이 터졌죠. 세명전기, 재룡산업, 그 다음에 한전산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터트리고 올라왔는데 이 구간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때 저항을 받던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상한가를 갔습니다. 근데 이 구간을 다시 넘는다. 그리고 이 어제의 상한가가 아니라 이 고점을 넘어간다. 라는 거는 의미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구간에서는 수급이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에요. 강력한 수급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는 뭐 미리 계산을 해놓고 봐서 여기 다시 돌파할 때 다시 돌파할 때 타서 저는 여기까지만 매도가 됐네요. 여기까지만 매도가 되고 뭐 짧게 보긴 했는데 이렇게 폭발적으로 올라올 줄 몰랐어요. 여기서 들어왔는데 이 봉 하나가 7%입니다. 7. 그 다음에 1, 4. 이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강해서 강력한 상승이 좀 일어났다라고 보여주고 VM이라는 종목이 또 증권사에서 리포트를 너무 강력하게 좀 써놨는데요. 오늘 음봉으로 거래가 많이 터졌는데 이거를 내일 과연 잡아먹는 양봉이 나올지 정도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한국가스공사가 단일가에서 이렇게 좀 올라와 버려가지고 내일 단기가열이 끝나는데요. 항상 이 1조 4천억 거래대금이 터진 이 음봉에 보통은 중심을 넘어가게 되면 강력한 저항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요. 내일 예를 들면은 시가에 좀 밀렸다가 이거를 넘어가려는 수급이 나온다든지 강력한 수급이 붙는다든지 하면은 대응을 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면 내일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게 좋으실 것 같다 생각이 들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후장에 좀 올라오는데 과거에 한국석유공사, 가스공사가 이제 같이 시추라든지 석유 탐사의 긍정적인 부분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긍정적이게 본다라는 게 IR에서 좀 나왔던 내용들이 오늘 재부각이 되면서 좀 급등을 한 것 같습니다. 만에 하나 얘가 올라가더라도 이 윗구간에서는 엄청난 저항이 존재하리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얘는 좀 무겁다, 종목이 좀 무겁다라고 보여주고 동양철관이 저는 사실 좀 더 빠져주길 바랬는데 얼마 빠지지 않고 좀 반등을 해서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. 그냥 1200원대 계속 노리고 있는데 좀 내려오지 않아서 나중에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 좀 악재가 좀 나와주면 강력한 하락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악재가 좀 나오지가 않아서 저도 이쪽은 매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. 아니 종목을 못 잡았다라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내려오는지 계속 좀 보고 있고요. 랜드의 한양 디지텍이라든지 여기에서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를 해줬고 반등으로 또 밀리게 된다면 지지가 확인되면 매수로 대응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진전기나 이런 이 변압기 섹터 강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. 한국콜마 화장품 종목인데 이 음봉이 좀 많아요. 음봉이 많은데 최근에 들어왔던 수급이 일단은 상당히 또 많이 빠져 나갔습니다. 사모펀드에서
강하게 들어왔다가 좀 빠져나가는데요. 아직도 들어왔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들어왔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밀리더라도 그 수급이 살아있다면 다시 끄집어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강하게 돌파했던 구간에 내려오게 된다면 아마 봐볼 것 같습니다. 그래서 20일 전후로 21선 전후로 빠지게 되면 아마 매수로 대응해 보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. 자, 오늘도 여러분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청구 박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